계속해서 이제 어떤 정유라의 행적을 예. 추적을 하면서 정유라를 보호하고 있을 거라는 뭐 데이비드 윤이라든가 그의 유모 씨라든가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유라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보호하고 있거나 조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그 인물들을 따라서 계속해서 접촉하고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을 좀 거친 거죠, 사실은. 예. 근데 데이빗 윤에 대해서 데이빗 윤이 68년생이에요, 보니까. 69년생이요. 69년생인가요? 내가 취재하는 거 왜 맨날 하나씩 틀리지? 자, 69년생인데 그때 정유라 씨가 데이빗 윤이 자기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정하면서 맞아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우리나라 기자 다른 언론을 보면 기자들이 가서 데이빗 윤을 취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빗 윤이 엄마를 좀 도와줬는데 뭐 나를 자기 집사처럼 그 딸까지 도와줄 수가 있냐 내가 하면서 무척 정유라 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둘의 관계가 근데 제가 보기엔 둘의 관계가 무척 긴밀한데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안 만나는 관계처럼.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서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그 접촉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 관계된 인물을 많이 만났던 게 사실은 데이비드 윤, 한국명으로는 윤영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윤. 네. 영식. 윤영식. 예. 한국에서 몇 살쯤에 들어갔나요? 아니요, 이 친구는 거기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고요. 예. 복수 여권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한국에. 근데 이제 최순실과의 관계가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90년도 초에 벌써 아버지 윤남수 씨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예. 20년 이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요. 윤남수 씨가 독일의 모 신문의 독일 지국장이죠. 예, 세계일보 지국장. 세계일보인가요? 예, 세계일보 그렇게 지국장이고. 공개를 해도 돼요? 뭐 지금 다른 언론에도 다 공개된 나왔어요? 부분, 예, 지금 공개된 죄송합니다. 부분이 제가 신문을 잘 안 있기 봐갖고. 때문에 지금 뭐 현재 살고 있는 자택도 세계일보 지부 그 자택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윤남수 씨가 네네. 그 데이빗 윤은 결혼했나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분들은 주로 이혼을 많이 하시네. 이상하게. 그런데 자 보세요. 데이빗 윤의 아버지 윤남수 씨가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70이 좀 넘은 네. 지금 세계일보 지국장을 하지만 파독 광부였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파독 광부였었죠. 그러니까 교민 1세대죠. 독일 1세대. 파도 광부 시절에 독일로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 자기가 본인이 통일교에서 굉장히 주요 요직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세계일보 지부를 프랑크푸르트 내에다가 설립을 하죠. 그럼 데이빗 윤의 아버지 윤남수 씨가 통일교에 깊게 관여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내에 통일교를 그러니까 통일교와 같이 제일 먼저 설립을 한 사람이 윤남수 씨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세계일보 최순실과는 굉장히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야, 이게 우리가 통일교라고 하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어갖고 좀 특정 종교라고 했는데 길바닥 저널리스트가 그냥 막 공개를 하네요. 아니 이것은 다 공개된 부분이고요. 그래요? 네. 또 언론에 그의 나왔나요? 그게? 데이비드 윤의 그 동생 윤영철 씨라고 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동생의 그 와이프가 지금 현재 프랑크푸르트 내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굉장히 오래 지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와이프가 통일교의 어떤 핵심 인물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통일교하고 뗄래야 뗄 완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 거죠. 데이빗 윤 집안이. 네네. 그래서 저는 데이빗 윤을 모른다라고 한 게 보니까 최순실 씨 집안과 윤남수 씨, 즉 데이빗 윤의 아버지 관계가 무척 오래된 관계고. 윤남수 씨하고 최순실 씨의 관계는요. 예. 거의 한 30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프랑크푸르트 독일에서 잠시 유학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정식 뭐 학위 과정은 아니지만 예. 네. 그때 당시서부터 윤남수 씨를 알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90년도 초에 자기 아들인 데이비드 윤을 소개를 시켜준 거고 예. 2012년도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크푸르트 교민 간담회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때는 2000 몇 년도에? 2012년도요. 년도? 예. 그때
윤난수 씨와 최순실이가 직접 그 교민의 간담회를 직접 주최했다. 예, 그렇게도 또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 사진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많은 걸 취재하셨네요. 정말요. 네. 우리 언론에 다 나왔나 이 내용들이? 그거는 제가 이제 방송에 인터뷰하면서 이제 공개했던 내용들이고요. 예, 왜 그러냐면 직접 또, 예. 데이빗 윤, 네. 데이빗 윤의 그러니까 전처의 부친도 그 종교와 관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막 해도 되나? 통일교. 아니, 이거 뭐- 무척 1급 비밀인데. 뭔가 민감한. 그럼요, 네. 민감하죠. 우리가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양반이 무서운 양반이네. 이분이 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다 이야기했어요. 예. 네. 그래서 자 나온 것만 일단 합시다.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 큰일 날 뿐이야 이거. 여러분 그냥 오늘 들은 게 이거 1급 정보 들은 겁니다. 근데 데이빗 윤의 아버지 윤남수 씨가 통일교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윤남수 씨는 이미 30여 년 전에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럼 최순실 씨 재산 등등이나 이런 관계에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개입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당수의 부동산을 또 관리했던 거로도 이분들이 네 어허.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예.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하고 결혼한 게 몇 년도죠? 그건 저가 잘 기억 못 95년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95년도면은 한 1, 2년 전에 만나거나 그때쯤 뭐 이렇게 관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10년 전에 만났다고 쳐더라도. 근데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 공동 명의로 네. 92년도에 독일에 회사를 차려요. 그거 말고도요. 예. 어, 그 유벨이라는 회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게 예, 설명하세요. 독일 내 최순실의 그 법인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회사들을 왜 그렇게 많이 만들었냐면요. 비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자요? 예. 예. 독일 내에서 그 비자 받기가 좀 쉬운 편인데요. 법인 회사를 설립을 해서 세금을 3개월 정도 정상 납부를 하면은 3년 정도의 비자가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비자를 받기 위해서 회사 법인에서 유한회사 뭐 구매 대행 업체라든가 예. 뭐 선물 뭐 이런 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자기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최순실이는. 그럼 그 회사는 누가 신경 쓰면 데이비드 윤이라든가 유모 씨라든가 다양한 인물들이 맡아서 하다가 네. 그 비자가 나오면 바로 그 회사를 또 폐업을 합니다. 그게 비자 문제뿐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이제 그 독일 검찰이 추적하기에는 이 유한회사를 만들었다 없앴다라고 하는 게 자금 세탁에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를 폐업했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추적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단순히 비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을 만들었다. 실제로 법인회사에서 가장 크게 설립을 해서 문제가 된 거는 이번에 비덱 스포츠가 비덱 스포츠요. 코레 스포츠죠. 부분이고요. 실제로 최순실 씨는 프랑크 내에서 거의 부동산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내 최순실 때문에 땅값이 40%가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정말 그 정도로요? 오. 네.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가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많이 했고 그럴 정도로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재산의 많은 부분을 데이빗 윤과 윤남수 씨가 관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초창기 때는 그렇죠. 초창기 때는.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인물들이 많아지면서 예. 그리고 재산도 많아지고 부동산도 많아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의 명의를 빌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바트 홈부르크라는 굉장히 그 부자 동네거든요. 그 고급 호텔들이 많이 있고 어느 지역이요? 바트 홈부르크요. 바트 홈부르크. 바트 모트렌트. 바트홈부르크. 예. 바트홈부르크 거기에 부자 동네인데 거기에 실제로 최순실의 호텔이 아직 2개가 남아 있고요. 엄청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최순실이가 독일에 들어왔을 때 호텔에 머물 때는 아무 호텔이나 묻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럼 어느 호텔에 묻느냐.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과정을 저희가 행적을 찾고 추적을 했더니 이제 그 바트 홈부르크 지역에 이제 호텔이 2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최순실의 호텔이다. 그래서 밝혀진 거죠. 예. 그래요. 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최순실 씨가
여러 사람에게 그 자기의 재산을 관리를 시키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재산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왔고 최순실 씨가 A라고 하는 호텔에 와서 이 호텔이 좋은데 참 좋다. 내가 좀 사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봤더니 그게 자기 호텔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독일 서북부 지역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예. 명의가 본인 명의로가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최순실 씨. 네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일화를 하나 들은 거는 예. 그것을 자기가 샀는데 2번을 샀다. 샀는데 자기 건줄 모르고 이런 거네. 제가 재산을 사. 예. 그리고 제가 제 명의를 박근규 씨하고 친하니까 박근규 씨 명의로 올려놔. 아니, 그러니까 A라는 명의로 처음에 사들인 거죠. 예. 네. 그리고 나중에 이 집이 너무 괜찮다 싶어서 다시 매입을 해서 다른 B라는 이름으로 이 집을 다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계약이 돼 본인이 이중 계약을 하는 이런 그런- 거예요. 집이 좋은 제가 사서 박근규 씨한테 맡겨놔. 예? 네. 그 다음에 박근규 씨한테 맡겨놓고 또 다른 사람 경로를 통해 갖고 이 집을 사서 여기다 또 맡겨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집을 2번 산 거네. 그렇죠. 그런 해프닝이 있어서 이제 실제로 그 명의를 빌려줬던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니까. 네. 아, 그렇게 근데 실화예요, 이제? 진짜. 네, 실합니다. 아, 실화라 완전 100%. 네네. 그러니까 그 명의를 그때 당시 빌려줬던 사람이 예.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 꽤 오래전 얘기인가요? 최근의 얘기인가요? 좀 오래된 얘기기는 한데 이제 그럴 정도로 부동산이 많이 있어서 본인 재산이 얼마인지 실제로 네. 독일 내 재산이 얼마인지 본인도 모를 정도다. 독일 내 재산이 어느 정도 본인이 모를 정도다. 자, 독일 검찰이 지금 추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취재를 해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뭘 취재하고 있어요? 좀 말이 짧으셔. 그렇습니다로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힘들어 죽겠어. 한 번 더 여쭤보면 되죠. 네. 실제로 덴마크에서 체포되기 이전에 독일 검찰에서 정유라뿐만이 아니라 최순실의 그 어떤 불법 재산, 예. 자금 세탁 이 부분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예. 저희가 독일 그 헤센주 검찰청의 담당 검찰을 만나러 갔는데 그 검찰이 휴가 중이라서 대신에 현직 판사를 만났거든요. 그 현직 판사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은 게 사실상 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서 독일에서도 워낙에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수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들었죠.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은 재산이 우리나라로 환수가 돼야 될 텐데. 그 독일법에 의하면 네. 한국에서 어떤 재산이든 입증만 시켜주면은 100% 몰수를 해서 한국으로 회수시킨다라는 게 독일의 법입니다. 네. 그 돈이 어떤 기업, 특정 기업, 뭐 삼성이든 어떤 기업의 돈이라도 한국에서 그 돈의 성격과 입증, 불법 자금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은 독일에서 100% 몰수를 해서 회수를 시킨다라는 거는 현직 판사가 그렇게 법적인 해석을 내는 거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그런 재산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밝혀서 저희가 바로 그렇게 해야죠. 네. 근데 독일 검찰이 무슨 이유로 최순실 씨의 자금 세탁, 최순실 씨의 그 불법한 행위들 이런 걸 어떤 계기로 추적을 하기 시작한지 그건 알고 계세요? 첫 번째 한국에서 이게 엄청난 큰 이슈화가 된 건 독일 내에서도 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아니 근데 그 독일 검찰이 추적한 건 지난 여름 이전서부터라고 하는 얘기들이 돌던데. 그 전에는 제가 이 취재를 직접 이제 하질 않아서 예. 이전 내용을 잘 모르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검찰을 취재를 했을 때는 예. 한국에서 이미 특검에서 독일에다가 이런 수사 부분에서 공조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어떤 수사 개시를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걸로 저희는 이제 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박은규 씨 SNS 상에 보면은 한국 검찰이 특검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다. 그 다음에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렸다라고 할 때 아직 독일 검찰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는 그때는 특검이 열심히 안 하는 것을 비판하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검찰 특검은 무척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외교부에서 결국은 빨리 움직이지 않았다. 네. 이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특검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라든가 수사 공조 요청이라든가 인터폴의 수배 이런 것들은 사실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독일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에 도착을 하려면
총영사관이라든가 대사관에서 기밀하게 움직여서 발빠르게 움직여줘서 해야 되는데 예. 그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특검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독일 검찰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그런 거 전달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독일에서 그 검찰 취재할 때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타 매체 보도에서도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어쨌든 독일 검찰은 한국의 촛불 상황을 알고 있었고 네. 한국에서 이런 위중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었고 정유라나 최순실 씨가 그것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하고 있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미공개 파일에 대해서도 좀 언제쯤 여쭤보고 공개하실 싶어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명절 지나고 다시 한번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명절 지나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미 부도가 난 상태인데 어떻게 또 들어가세요? 뭐 어떻게든 들어가 봐야죠. 그래도 예. 한 2월 이 취재가 마찬가지로 잘 이루어지면은 네. 2월 정도에는 좀 공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힌트를 드리면은 조금만. 네. 살짝 팁. 제가 1조를 찾아오겠습니다. 1조요? 1조요? 오. 아니, 저는 이렇게 들리네. 제가 1조를 찾아가겠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지금 좀 실마리 잡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있으면서 여기서도 취재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 확인을 하고 나머지 부분 들어와서 더 확인하면은 독일에 있는 친구, 지인분이 꽤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하는 다른 방송에서 이제 월요일 날 오픈되는 거에 그 안민석, 주진우 기자도 그 재산을 추적하다 왔는데, 네. 우리 박균규 기자처럼, PD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 안 하던데요? 근데 그분은 액수는 좀 크더만 그쪽은. 한 10조 정도는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쪽 분명히 얘기 안 해요. 자신 없어요. 예, 독일 내에 지금 최순실 씨의 재산이 소문으로만 지금 나오는 단위가요. 수십조가 넘습니다. 한국에서 10조, 11조 얘기 나왔는데 사실 네. 2, 3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독일에서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소문으로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이지만은 어쨌든 수십조의 막대한 독일 내에 자산이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네. 확인을 했고요. 네. 근데 어디에 어떻게 숨겨져 있고 어떻게 세탁이 이루어져 있고 독일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에도 지금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포착한 거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사실 공개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그 돈을 아직 어디에 있는지 예. 그 부분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서 야, 그러면 한국일보에서 보도했던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최소 8천억은 넘는다. 근데 지금 오늘 박홍규 PD는 1조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내일 특종을 하나 터뜨리고 가시는데? 그거 못 찾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조 내놓으실 거예요? 뭐 돈을 갖고 오지는 못하더라도 예, 돈의 어디는 어떤 찾겠다. 흐름이라든가 그것이 예.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정도는 네. 공개할 수가 있는 거죠. 확실하게. 어허. 지금 프랑크푸르트 교민 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돈단 말이에요. 네. 최순실 씨가 급히 재산을 작년 정유라 씨 네. 2대 부정입학 비리 사태 나고 이것이 지금 알려지려고 하는 시점에 급매로 부동산들을 내놓기 시작을 했다. 네네. 그때요. 그 얘기도 확인을 좀 하셨나요? 예, 현지에서 저희가 뭐 부동산 업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예. 실제로 매물로 나온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게 최순실 씨 거라고 차명으로 있었던 부동산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동산 그러니까 교민들이 독일 내에서 저희 한국인들이요. 교민 1세대, 2세대 그 다음에 후에 이민 와서 정착한 교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독일 내 저희 교민들이 그 어떤 삼성이나 기업, LG라든가 기아나 이런 주재원들 4천여 명을 빼놓고는 사실 그렇게 잘 사시는 분들이 없어요. 예.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뭐 세탁소라든가 예. 식품점이라든가 되게 이 정도 규모에서 운영들을 해서 정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막대한 그 부자 동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극히 아주 일부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일부분들이 보면 다 최순실과 또 관계가 계신 분들이에요. 아니 안민석은 이런 얘기를 해요. 주진우 기자도. 네. 느닷없이 부자가 된 분들이 있다. 독일이 사회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뭐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세금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가 대단히 힘든 그 사회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골고루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살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무슨 거대 재벌이 된다니 재력가가 된다니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교민들 중에 느닷없이 부자가 되는 분들이 있다. 특정 인물들이 몇 명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 관계도 굉장히 좀 묘하고요. 예. 그분들이 최순실 씨하고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 분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최순실하고의 그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은 어떤 흔적으로 볼 수 있냐면 특정 종교 단체라든가 특정 학교의 모임 예, 이런 어떤 집단들이 보면은 다 거기에 관련돼 있거든요. 예. 이제 제가 흔히 말하는 트라이앵글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특정 어떤 그런 집단에 다 소속이 돼 있어 거기에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 그 공개된 김에 그것은 이제 통일교 쪽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특정 학교에 학맥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네. 또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했으니까 특정 선교단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씨 모시기로 시작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많이 주셨죠, 저도. 아. 예.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얘기 좀 하세요 그러면. 싫어요.